안녕하세요. 강덕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프랑스 아이차롬입니다. 이 책은 2012년 3월에 출간해서 2013년 3월에 한국에 정발했죠. 저자는 언론인 파멜라 드러커맨으로 휴학 그리고 석사 끝에 취업했지만 정리해고당해서 주부로 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책의 목차는 저자가 결혼하면서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초보 엄마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씀으로써 세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 200인에 오르고 그 다음 해에는 언론사에 재취업하게 됩니다. 책의 목차는 저자가 겪어온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저는 이를 그룹핑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신과 출산입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아마추어 조언들이 충돌하는 과정에 과식으로 살이 찌면서 임산부는 살쪄도 된다고 하면서도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기다리나요? 라는 나긋한 고지랖 외에는 너무 충고가 오히려 없고 다이어트, 부부 성관계까지 오히려 의사가 권장을 합니다. 먹을 음식도 가리지 말라고 하는군요. 그만큼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프랑스는 여깁니다. 스포츠, 기행, 마취제를 안 쓰는 분만까지 무용담을 삼는 미국과는 달리 라마즈 호흡법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고통을 사서 겪나요? 하면서 진통제를 99% 사용하는 프랑스입니다. 저자는 2번 출산을 하였는데 사립병원에 비해서 공립병원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실망스러웠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태어난 뒤에는 저자에게 보건소에서 심리학자 조산원이 파견되어서 후회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저자가 아이를 낳고서야 보인 것은 길거리에 엄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출산 육아휴직은 길게 보장되지만 보통 3개월만 휴직하고 전업으로 여성들이 복귀합니다. 단축, 탄력근무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수요일에 쉬어서 주 4일 근무제를 회사가 하게끔 만듭니다. 주중에 학부모 참관, 동원은 절대 없으며 이에 따라서 혼인과 출산 여부에 따라서 여성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 교우 관계, 학부모 참관까지 다 챙겨야 하는 미국의 경우 저자는 이를 죄책감의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마이자 직업인이자 여성으로서 균형감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슨 여성운동이냐는 것이죠. 육아가 너무 피곤해서 미국에서는 밤 데이트로 부부관계를 회복하곤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 전후의 여성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음부 운동 비디오 게임, 복벽 성형까지 섹시함을 회복하는 것조차 보험인 곳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여성운동은 임원 비율, 임금, 가사노동을 5대5로 맞추는 것에 주력하곤 합니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이러한 지표들이 더 낮음에도 더 행복합니다. 출산 전후 여성의 삶이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여성운동이라는 것이죠. 흔히 한국에서도 100일의 기적 또는 100일의 기절이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의 부모 깨우기. 미국의 경우 이것이 8개월까지 간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르치기로는 아이들은 하품, 기지개, 잠꼬대를 하다가도 쉽게 깨기 때문에 바로 안아주지 않고 울더라도 잠시 지켜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운다고 바로 안아주면 아이가 스르륵 잠을 깨면서 부모가 내가 깨길 바라나 생각기도 한답니다. 또한 수유 패턴과 수면 패턴은 무관하니 독립적으로 보라고 합니다. 재우기 전 목욕을 한 뒤에 한 번만 올 거예요 말해주고 밤중에 계속 올 경우에는 감싸고 토닥여주고 기저귀만 갈아줍니다. 다음으로 수유와 식사인데 분명 모유는 국제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권장되는 사안입니다. 6개월간은 모유만 먹이라고 하지만 세계인 모두 안 지키고 있는 사안이고 모유와 분유를 어떤 것을 먹이냐에 따라 건강지표도 그리 차이는 없습니다. 충분한 모유가 나오는 여부는 출산 직후 며칠간 산모의 컨디션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완모를 하기 위해서 산모를 깨우진 말라고 하는군요. 프랑스의 경우 특이한 점은 수유 때부터 어른의 식사 시간까지 전 국민이 일평생 8시, 12시 내지 8시로 갔습니다. 이후에도 식탁의 그 시간엔 꼭 앉아서 요리가 일찍 완성되든 늦게 완성되든 모두 모여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삼지요. 아이가 조금 자란 뒤부터 이유식은 프랑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용 음식은 따로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으깨고 찐 콩, 시금치, 당근, 호박, 과일 등을 줍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사람은 계속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고 편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음식을 한 입만 먹어라. 대신에 소감을 한마디 하면 일어나도 좋아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점이 싫었다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요리법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프랑스는 90%, 한국은 50%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사랑하면 보내지 않을 곳, 보낼 거라면 비싼데 보내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질이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제로 전수조사해보면 가정도 천차만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거꾸로 크래시라 불리는 타가소는 로또입니다. 유치원은 이미 공교육화되어 있고요. 석사 수준의 6년제 교육을 받은 교육가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붙은 정예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주 1회 소아과,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돌보고요. 마테르넬이라 불리는 유치원에 들어나게 되면 발달 과정에 따라서 6살까지 읽기를 금지시킵니다. 말하기 단계에 따라서 관찰, 의문, 추론을 강조하며 읽어주는 이야기들은 모두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강박적으로 키우는 것은 인사교육인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남들보다 발달 과정이 앞서가는 것을 자랑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각 단계를 제대로 살았느냐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감각이 깨인 아이라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죠. 저자의 프랑스 남편 사이먼은 루소와 돌토가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루소의 경우 부모의 의지와 자식의 의지가 충돌하지 않게끔 하라고 하며 규율이 방황을 막아준다고 하고 아이들의 소원을 다 들어줘선 안 된다고 합니다. 68혁명기의 돌토의 경우 비슷하게 귀 기울여주되 결정은 부모가 하라고 하지만 아이를 태어난 순간부터 인격체로 존중해서 모든 것을 납득시키고 설명해주라고 합니다. 타협 없는 원칙을 만들 때 그 원칙들은 아이도 부모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눈을 부릅뜨고 안 돼 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 부모와 자식은 공모의식을 느낍니다. 새로움을 접할 때마다 경계를 묻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인성교육을 학교와 캠프들에 위탁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식을 때리지 말라달라고 각서를 쓰게 만드는 미국의 극성 부모들과는 다르게 이유 없는 칭찬은 독설이라고 말을 하는 프랑스 교육. 모두가 자존감이 부족하면서 칭찬이 과잉으로 생산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칭찬에 너무 야박한 프랑스. 요약 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미국 기자가 프랑스에 가서 초보 엄마가 된 적응기입니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도왔고 교육은 빨리빨리보다는 각 발달 단계를 제대로 밟기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훈육은 아이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중하여서 금지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모두 납득, 확신할 수 있는 훈육만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